이번에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이 질병은 내가 뭘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. 그렇죠? 류마티스 관절염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성 관절염, 루푸스 뭐 여러 가지 병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내 무릎이 지금 많이 아픈가 봐서 좀 이렇게 쉬면은 좋아질 것 같으면 쉬면 돼요.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 그럼 열이 나지 않는데 부어 있다 그러면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그러면은 붓기가 빠질 수 있어요. 그러나 열이 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열이 날 때는 시원한 걸 드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높이 쉬면은 붓기가 빠지게 돼요. 또 필요하면은 뭐 아스피린, 또 요새 뭐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약들, 그리고 소염제 이런 거를 쓰면 좋아지겠죠. 그러나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병원을 가보세요.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일주일 내지 2주일 안에 다 좋아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계속 가는 거는 그건 집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들의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, 너무나 심하게 아플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첫 번째는 뭐예요? 약을 쓰겠죠. 그렇죠? 병원에 갔더니 다 진찰 안 되면 약을 좀 잡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약을 드시게 돼요. 그때 그 약의 성분은 무엇일까요?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데 진통제지 뭐.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진통제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근육이 아프거나 이럴 때 활동을 못하면은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진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. 병원에 가시면 소염제라는 걸 쓰게 됩니다. 또 막 근육이 너무 잡아당겨서 아플 때는 무엇을 쓸까요? 근육 이완제. 이런 거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약들이 기본적으로 쓰시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거기에다가 위장약도 좀 넣게 될 것이고요. 또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막 다리가 저리고 막 힘들면은 그 저리지 않는 약들을 써주게 될 것입니다. 또 때로는 굉장히 강한 소염제를 쓰는데 그 굉장히 강한 소염제를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합니다. 소염제 중에서 아주 강력한 그 소염제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뼈주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 실제로 주사를 뼈에다 놓는 일은 없어요. 그 뼈주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분은 관절 안에다 넣든지 뭐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데다 놓는 거지 뼈에다 놓지는 않지만 왜 뼈주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생각하면은 그것을 많이 맞으면 뼈가 약해진다고 그래서 뼈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? 이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사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병에 들은 하얀 약이 뼈주사 성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라는 것이죠. 저거를 쓰면은 그냥 붓기가 확 빠져서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계속해서 아픈 분들한테는 계속 쓰면은 뼈가 약해지고 연골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어요. 그 위에 있는 연골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 연골주사는 무릎에 윤활작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연골주사를 초자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초자액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? 우리 눈에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눈에 있는 성분이랑 거의 같죠. 그래서 부드럽게 하고 맑게 해요. 그래서 저거를 맞으면은 무릎이 막 부어서 아프고 그럴 때 부딪히는 것들을 덜 부딪히게 하니까 무릎이 잘 회복되죠. 저거는 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들어가서 안 좋은 것을 막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부드럽게 해서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.